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과학 기술이랑 음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맞아. 피아노인데 지금의 피아노랑 어때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뭐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피아노가 생겨나기 전에 제일 처음 있었던 피아노 같은 형태인데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저희가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지금의 피아노 소리랑? 좀 가볍고 좀 다르죠?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의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봐봐요. 요거랑요, 제가 하나가 넘어갔네요. 그러면 그냥 하도록 할게요. 아까 거랑 소리가 어때요? 다르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피아노는 뭔가 좀 부드럽고 네. 끝이 잘 된 느낌인데 예전에 피아노는 끝이 살짝 뾰족뾰족한 느낌. 맞아요. 지금 보면은 막 세게 누르기도 했다가 그쵸? 표현이 막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거 보면 되게 땅땅땅땅 뭔가 끊어지는 느낌도 나고 지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뾰족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피아노는 강약이나 지금 여러분들 피아노 기억나요? 다들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배우는 친구들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페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처음 봤던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는 강약이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같은 소리를 계속 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부드럽게 치는 듯한 막 이런 느낌이 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페달도 없어서 부드러운 음에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나중에 피아노로 발전된 형태는 페달도 들어가고 강약의 세기도 들어갈 수 있게 많이 변형된 거예요. 예전에 피아노의 최창기 모델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단순히 그냥 음을 치는 것에서 그쳤다면 기술이 발달되면서 페달로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강약을 느낄 수도 있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음악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우리가 한번 보면 비교를 해보면 예전 거에는 이런 강약이나 뭐 이런 악보 자체에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피아노를 보면 페달 기호도 있고 제가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에서 그냥 표시만 좀 해놨는데 더 세게도 치고 약하게도 치고 뭐 이런 기호들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처음에 음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단순히 리듬으로 음악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명이나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까 피아노 초창기 모델의 하프시코드라는 것도 발견이 되고 거기서 더 발달하다 보니까 뭐 페달도 생기고 강약도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의 피아노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발달해서 현대에는 뭐 전자기기 같은 걸로도 소리를 만들고 막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음악도 예술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표현 역들이 늘어날 수 있게 도와준 도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소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악보 되게 특이하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리듬만 쳤다가 막 치기 시작했다가 막 페달도 달려서 소리도 울리기도 하고 소리 강약도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해진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 악기로 사용해서 표현해서 들려줄 수 있는, 표현이 확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보에 표기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까 보니까 페달 만든 것도 있었고 또 보면 그 강약 세기도 막 생겨났었잖아요. 악보에도. 그러면 현대음악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뭐가 막 늘어난 거예요.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뭐가 많아져서 악보에 넣을 수 있는 뭐가 많아져서 악보도 이렇게 막 변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예 없는 악보도 있어요. 그렇죠? 현대음악에 와서는 다양한 소재들이 소리로서 표현해서 음악이나 음악으로서 돼서 공연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4분 33초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잠깐 보여줄 건데, 우선 현대 음악들에 대해서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이거는 히로시마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애가라는 곡인데 조금 괴기할 수도 있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음악 같지도 않고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좀 특이하죠? 막 기계음 같기도 하고. 일단 다른 거 같이 들어보고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까 가장 복잡했던 악보의 그 음악인데요. 잠깐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줬던 악보에 비어 있었던 것들, 그 노래이거든요. And now, a performance of John Cage's 433. Please welcome our soloist, William Marks.
지금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전 음악들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한 번 뭘까요? 일단은 이전에 비해서 악보가 엄청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 악보가 아닌 좀 새로운 느낌의 뭔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음악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계음 같은 것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은 것들도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소리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도입했다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계속 뭐가 쌓여다 보니까 새로운 표현 방법을 계속 찾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들이 안 한 거, 남들이랑 다른 것들을 좀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고 했던 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막 정말 복잡한 음악 같지도 않은 엄청 우리가 흔히 들은 그런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들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음 같은 걸로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있는 공간 자체를 음악이라고도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조용한 가운데서 아까 자세히 들어보면 기침 소리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우연의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관객들이 거기에 대한 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음악을 또 표현하고자 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예술가들이 점점 새로운 뭔가의 시도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예술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자음악, 아까 기계 같은 것들 소리 들리죠? 이런 것들로 음악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예술 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예전에는 붓이랑 그쵸? 심지어 화산지가 없을 때는 막 돌에다가도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고 발전함에 따라서 뭐 물감도 나오고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보면 어때요? 크레파스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 아주 뭐 최근 애들 보면은 컴퓨터 가지고 요즘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쵸? 심지어 이거 많이 혹시 봤나요? 누구 작품인지 아나요? 백남준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술 전 영역에서 걸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늘어난 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술 또한 우리 시대의 흐름과 그때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기술, 테크닉적인 여러 가지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특히 기술 자체를 가지고 예술에 표현을 하고 도구로서 사용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시장 가면 요즘에 체험형 전시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요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사실은 과학, 기술이 예술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술의 발전들을 트렌드를 다 예술에 사실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가지고 예술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표현한 작업들 우선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기술로 사실 지금 보면 어때요? 뭐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마법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술을 이용하면 예술적 표현을 확장 가능하고, 우리가 마치 상상 속에서만 이루었던 것들을 좀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표현 방법,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을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기술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우선 그러면 소리 자체가 아까도 봤지만 공연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잖아요. 앞에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백남준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는 해요, 백남준은. 근데 우리로서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예술 자체에서도.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공학이나 과학기술 자체가 예술에 또 접목되고 서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술 영역 자체에서도 음악이랑 미술이랑 자체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많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모호하게 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공연 말고요, 이 예술가들이 소리를 가지고 전시장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시장에서 소리를 가지고 뭔가 전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새로운 재료나 표현 방법들을 막 찾다 보니까 단순히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소리 자체로도 뭔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사운드 아트라는 장르도 좀 생겨났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운드 아트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같이 볼게요. 아까 봤던 아마 뭐 미디어 아트랑 거의 같은 느낌이긴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좀 영상에서 나온 사람은 사실 작곡가기는 한데, 원래 미술하는 사람이 사운드 가지고 하기도 하고, 거꾸로 작곡가들 이렇게 전시장에서 전시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 일반 다른 관객들한테 뭔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까도 보면 막 손에 대면은 소리가 나오고 달라지고 막 이러죠.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술가들이 많은 표현이 다양해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얘기하려면 되게 많지만, 특히 소리,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이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소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청각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 혹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들은 좀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네. 이런 우리 그래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봤죠? 이게 보통 우리가 쉽게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들인데, 데이터, 즉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한눈에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 빅데이터 하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우리 사실은 그래프 그리죠? 그래프 같은 것들 들어봤죠?
그게 어떠한 수치나 정보들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하려고 사실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되게 막대한 양이 있을 때 시각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주면 한눈에 그런 주기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기 할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각화는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보니까 뭐 소리가 뭔가 그렇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건드려가지고 네. 그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사실 그림으로 아까처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정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처럼 색깔로 막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 건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파양같이 그림으로는 봤을 때 몰랐을 텐데 이걸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Shutdown sequence initiated.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의 그래프거든요.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청각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떠한 많은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나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 간혹 소리로 바꿔서 데이터들을 들으면 이게 어떤 정보고 어떠한 경향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청각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럴 때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청각화가 소리로 데이터들을 바꾸는 것들이 혹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정보랑 이런 것들을 소리로 바꿔서 들려주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네. 사실 라디오도 비슷한 경우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소리를 바꿔서 우리가 그 정보를 소리로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실 자동차 전후방 경보기가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소리로 바꾼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물체가 가까이 오면 어때요? 소리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물론 시각적으로도 같이 나오지만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소리로 들었을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기 쉬울 때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니면 혹시 패러글라이딩 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보면 그 높낮이를 가지고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할 때는 뭔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높낮이 고도를 가지고 소리로 표현해서 아까 전후방 경보기처럼 알려줘요. 그래서 더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것들을 소리로 정보를 알려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떠한 정보를 소리로 변환해서 뭔가 바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이 데이터 청각화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 청각화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정보가 있겠죠. 아까처럼 자동차 했을 때 보면 어떤 물체가 가까이 왔느냐 안 왔느냐 거리에 따라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바꿔주는 기술들을 하는 거예요. 뭐 10cm일 때는 어떤 소리, 15cm일 때는 어떤 소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귀로 잘 알 수 있도록 막 바꿔주는 과정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들려주면 되겠죠. 간단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그 소리로 바꿔주는 이 데이터 청각화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날씨나 아까 뭐 그 저희 전후방 경보기처럼 어떤 데이터를 확실한 현상을 소리로 그냥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데이터 자체가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파형이나 파장처럼 아예 생긴 게 있어요. 그거면 그대로 소리를 아예 변환해서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데이터를 아까처럼 삐삐삐삐가 아니라 뭔가 음악적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소리를 바꿔주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그 소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음악에 음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노이즈도 있고 어떻게 다른지 혹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소리는 우리가 뭐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파형 보고 뭐 한다고 어떤 거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우리 파형 보고 뭐뭐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네, 소리 크게 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그거부터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해야 된다면 소리가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매핑해서 소리를 바꿀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 자체는 높낮이가 있어요. 그쵸? 음악도 그렇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소리 크기가 있을 수 있겠죠. 큰 소리, 작은 소리.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음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아까처럼 날카로운 소리, 뭐 부드러운 소리,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소리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랑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고도가 높을 때는 높은 소리가 난다던가, 그쵸? 그리고 많이 높아지면 점점점 소리가 커진다던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리로 바꿔서 변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소리라는 게 사실은 음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리 자체는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가 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은 조금 더 음고 느낌이 강하고 약간 우리가 음악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은 음악의 그래프고요. 왼쪽은 노이즈라고 하는 우리 그쵸? 그런 거예요. 보면 어때요? 왼쪽은 오히려 되게 고르고 그쵸? 무슨 특징을 갖고 쭉 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전 영역대가 잡음이라고 하죠. 쭉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되게 주기적으로 골고루 되게 예쁘게 뭔가 여러 소리들이 예쁘게 합쳐져 있어요. 잘 어울려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여러 개의 소리들이 막 합쳐져 있는데 악기의 소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조화롭게 쌓아져 올려져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아까 악기 소리들은 좀 예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기계음 같은 경우는 저렇게 뭔가 라인처럼 쭉 되어 있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이런 소리나 혹은 막 들쭉날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귀에 들었을 때 그렇게 골고루 조화로운 소리구나 아름다운 소리구나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악기의 음 자체로 음악을 뭔가 표현을 했다면 요즘에 더 큰 개념인 소리 자체로도 뭔가를 예술가들이나 혹은 작곡가들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뭔가 어떠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할 때 보면은 소리 자체로 혹은 뭐 음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영역의 뭔가 데이터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리를 바꾼다면 아까처럼 뭐 소리의 높낮이나 소리의 색이나 아까 음색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아까 음악적으로 좀 더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음악의 특징인 리듬 같은 거, 그 다음에 멜로디, 혹은 뭐 여러 가지 화음들이라 그러죠. 함께 울리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좀 더 음악적이게 정보를 가지고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소리를 바꾼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고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아까처럼 뭐 주파수, 아까 높낮이나 뭐 이런 것들, 크기나 이런 것들로 좀 같이 매칭시켜서 이미지 자체를 소리로 바꿔서 들려주는 경우고요. 요거는 아까 확실한 현상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바꾼다고 그랬었죠.
그것 중 날씨나 이런 데이터들로 이거는 그래서 저희 코로나 그때 데이터 가지고 소리로 바꿔서 어떠한 뭐 음악처럼 소리처럼 막 이렇게 들려줄 수 있었던 그런 예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거는 공기 오염을 가지고 시각적으로도 표현했지만 소리로 바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했던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들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봤어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파이 알아요? 3.141592? 네. 그거 숫자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가 1이고요. 레가 2, 미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번호를 매긴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랜덤으로 하나씩 이렇게 치고 싶은 음들을 쳐서 보통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41592 자체도 도는 1, 레는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긴 다음에 3일 때 미, 1일 때 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141592 자체를 멜로디로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주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소니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해요. 어떤 숫자나 정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 거거든요.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네가 반주를 해봐. 너 괜찮아? 원주율이 악보는 잘 연주할 테니까. 그리고 요거는 그 화성에 갔을 때 가서 소리를 녹음해서 소니피케이션 한 경우거든요. 내용이 조금 긴데 조금 넘어가면서 볼게요.
Ready to execute maintenance on the landing on-site parachute and deployed, and we're seeing significant deceleration. Now has radar lock on the ground. The backshot has separated. 네, 지금 본 거는 우리 우주의 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태로 바꿔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양하게 뭐 예술가들이 자체로서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혹은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서도 이런 소니피케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술가 중에 한 최초로 그 소니피케이션을 시도했던 음악가인데요. 그 엘빈 루시어라는 사람이 뇌파를 소리로 변환해서 퍼포먼스를 한 경우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의 뇌파를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뭐 드럼 비트와 울림소리로 그 뇌파의 움직임을 소리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이거는 다른 데 거기는 한데 뇌파를 어떻게 소리로 변환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뇌파로 나오는 것들을 소리를 바꾸는 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생각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어떠한 것들을 이제 그 파형의 형태가 나올 때 그거를 어떠한 소리로 바꿔주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왜냐면 소리를 또 듣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또 영향을 받아서 다른 뇌파가 나오기도 해서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가들은 좀 퍼포먼스 형태의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드러내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음악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높낮이에 좀 불과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아니면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시도를 한다면 나오는 뇌파가 어떤 특징을 잡아서 소리를 다시 듣고 사용자가 그 소리로 인해서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그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 잘 자는 사람들의 뇌파를 추출을 해서 음악으로 바꿔줘서 그 음악을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들려줬더니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활용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뭐 이것도 좀 지나긴 했지만 새로운 여러 가지 문명이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예전하고 다르게 그 우리의 시대의 그 변화하는 문명의 발전이나 기술, 사회적인 것들을 예술이나 혹은 과학기술 자체가 예술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새로운 형태들을 계속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예술과 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뭔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이 분야이기도 하고 저 분야이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또 새롭게 아까처럼 뇌파를 가지고 단순히 음악 만들고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게 넘어서 불면증 환자들한테 치료로서도 되게 가능성들을 가지고 많이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가치를 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좀 많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큰 좀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들을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것들은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기는 좀 어렵다면 기존의 것들을 좀 많이 융합하고 서로 잘 어울렸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치를 좀 창조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연구들도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을까요?